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주식콜럽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FOMC가 끝났습니다. 0.75, 75bp 인상을 하면서 끝난 상황들인데, 일단은 11월 FOMC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75bp?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들인데, 시장에서 향후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이 FOMC가 끝나고 나서 과연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뉘앙스를 시장에다가 전달을 해줄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 이전의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기대감들이 나왔었죠.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나왔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었냐, 라고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7월 달에 있었던 우리 한여름을 좀 뜨겁게 달궜었던, 기억나시나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한참 떠들었었던 시장에 대한 분위기하고 거의 유사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가 이제 12월 달서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뭔가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내비치면서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갔었던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또 금융위원장, 민주당 소속의 금융위원장은 연준은 인플레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00% 고용을 할 수 있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용률, 실업률, 낮게 진행되고 있는 실업률, 고용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파월 의장을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이제 수위가 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지션들을 좀 만들어 줬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이 됐었을 때의 환경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거든요.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들, 그리고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서 베어마켓 룰리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연방준비위원회의 총재가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에 두게 될 것이다.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좀 발언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라팔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죠. 9월 이후엔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 지표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7월 달에 어마어마한 베어마켓 랠리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인플레가 안 잡혔습니다. 인플레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한 차례 정도 또다시 한번 크러쉬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요번 10월 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요번 10월 달도. 요번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죠. 이게 지금 10월 22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23분에 기사가 된 건데, 사실상 그 이전이죠. 10월 21일 날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 11월 자이언트 스텝 후에 완화를 논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12월 50bp 인상 여부 검토. 시장 내 75bp 기대도 후퇴. 연준 비둘기파 데일리 총재도 이제는 정책 후퇴 논의할 때 경제 과도하게 조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인플레와의 싸움을 일단은 조금은 좀 이제 뒤로 빼는 속도 조절론이 불거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지수를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와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이 빵 뛰면서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줬었고, 그 뒤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앞절에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셰러드 브라운 상원 금융위원장이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완전 고용 상태를 보장하는 것도 연준의 책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FOMC에서 11월이죠. 오는 FOMC에서는 속도 조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시기에 싹 다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이 기간 동안에 연준 의원도 마찬가지고, 연준 의원도 마찬가지고, 연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뭔가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얘기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거죠. 유입이 된 거죠. 투입이 된 거죠. 뭐 우리나라 말로 따지게 되면 이제 김칫국 시원하게 마신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들이 나왔죠, 여러분들? 딱 요거 나왔습니다. 자, 파월, 금리 인하 전환, 시기상조. 시장이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한국도 금리 인상 불가피 0.5% 인상. 전망에 힘실려. 요게 지금 오늘자의 헤드라인으로 잡힌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 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들을 좀 했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충분한 긴축의 판단은 물가 둔화의 분명한 증거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낮아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금리 경로라든지 금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환을 시킬 수 있고 뭔가 새롭게 논의를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파월 의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CPI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뭔가 이제 굉장히 좀 긴박하게 보고 있는 중점을 둬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조기 완화 정책 전환에는 교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추세 이하의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향후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는 걸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최종 기준금리 레벨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 중단 논의는 매우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속도 조절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 한마디로 일축시켜버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동보다 지나치게 적극적인 행동이 낫다라는 견해를 유지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던 비둘기파적인 뭔가 이제 액션, 제스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180도 나는 아직 매파야 라고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렸고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은 뭐 시가에서는 좀 반응을 하면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로 섹터별이라든지 그리고 종목별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큰 정세 변화들을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 FOMC가 끝나고 나서 패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12월 14일에 있을 FOMC에서에 대한 금리 결정은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0.5%가 56.8이긴 하지만 여전히 0.75%. 그쵸? 자이언트 스텝. 이 부분들에 대한 확률도 조금 좀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내년도 2월에 있을 제 첫 번째 FOMC에서는 일단은 현재 기준금리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5%대 기준금리에 대한 확률이 50%까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일단은 금리가 4%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를 봐야 되겠다. 볼 수 있겠구나. 이쪽으로 확률이 좀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 현황들 자체가 그냥 단 하나의 인터넷 짤이죠, 여러분들. 요거죠, 요거.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요런 이제 유명한 짤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도는. 그래서 요런 짤로 대변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얼굴만 바뀌게 되면 이게 파월이거든요. 파월의 생각이 이거죠.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요거죠.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 이제 시장에서 이 상황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제가 앞 시간에 시황 얘기를 좀 해드릴 때도 시차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시차 얘기. 시차를 기준으로 해서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올해 본격적으로 3월 달서부터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거의 뭐 0포인트였고 그리고 2022년도 1월 달로 넘어오면서부터도 0.25.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의견 자체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시장에다가 발언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시장에서 혼선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올 초서부터 진행이 되는 인플레율을 봤더니 너무나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뜨거 하면서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0.5, 0.5, 0.75, 0.75, 0.75. 요번에도 0.75 올리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0.5가 될지 0.75가 될지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할 이제 CPI를 보면서 아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할 텐데
일단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6개월 딱 반영되는 시점에서 CPI에 대한 움직임들, 그 다음에 실물 경기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크게 낙폭을 좀 키워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제 한 차례 크러쉬를 통해서, 9월 달에 한 차례 크러쉬를 통해서 뭔가 이제 민간 소비, 그러니까 민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크게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좀 나와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거든요.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이 최종적으로 한 차례 정도 좀 꺾여야지만 주가는 진바닥에 나올 가능성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근데 뭐 제가 이제 지금 막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지금 막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기존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뭔가 이제 투자 전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가 뭐 진바닥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 최근에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새롭게 또 네옴시티라는 또 테마들이 또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큰 그림들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점검을 하면서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시면서 이번 11월 FOMC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서머리를 하면 충분히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콘텐츠 좀 남겨봤고요. 뭐 아무쪼록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FOMC 시장에서 온 지구촌이 그냥 FOMC만 파월 의장의 어떠한 발언들을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좀 많이 가졌었는데, 일단은 큰 고민은 넘겼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의중, 생각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받아들였고, 그리고 향후 경기 지표들, 경제 지표들, 그리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정세적인 부분들이 변화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변동성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금리 인상 기조는 아직 멀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본 11월 FOMC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험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